자, 얼마나 심각하면 이런 법이 발의가 됐을까요? 바로 아토피 질환 관리법입니다. 네, 국민 5명 중에 1명이 앓고 있다고 네. 하는 아토피 질환, 저희가 해결법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요즘, 많은 사람들은 어떤 피부 고민을 가지고 있을까요? 얼굴이 막 땡기고 좀 가렵고 이런 게 제일 고민인 것 같아요. 보습제를 발라도 쉽게 각질이 일어나고요. 막 이것저것 여드름 비슷한 게 일어나서 큰 고민이에요. 차가운 바람과 낮은 습도로 인해 피부 트러블이 더 기승을 부리는 겨울. 그중 유독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토피 환자들인데요. 실내 난방으로 인한 실내외 온도 차이에 건조함까지 더해져 아토피 환자들에겐 겨울만큼 괴로운 계절이 없다고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토피 환자 수가 무려 100만 명을 넘겼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흔한 질병이 된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에는 아토피에 대해 공부하고 예방법을 공유하는 모임까지 생겨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대전의 한 아토피 교실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계속 몸을 극적이며 고통스러워하는 장성용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몸에서 손을 떼지 못하는 게 꽤나 괴로워 보이죠? 안녕하세요. 많이 불편하신가 봐요. 제가 네. 저쪽에서부터 지켜봤는데 조금씩 계속 글쩍글쩍 거리시더라고요. 네. 네. 대체 얼마나 불편하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햇빛에서 운동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아토피가 생기고 나서는 밖에서 이제 거의 운동도 못 하고 그다음에 이제 먹고 싶은 것도 잘 못 먹고 그다음에 자고 일어났을 때 피부가 굉장히 많이 망가져서 관리가 좀 많이 필요한 지금 상황이에요.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데 그럼 혹시 또 치료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우선 먹는 것부터 가리고요. 그다음에 주위에서 추천해 주시는 좋은 것도 먹지만 이제 못 먹는 것도 많아서 먹지도 잘 못하고 이제 좋은 병원들을 이제 찾아다니다 보니까 정말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성용 씨의 피부 상태는 어떨까요? 함께 진료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간단한 검사를 통해 현재 아토피 정도를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요. 우리 환자분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주로 이제 이마하고 얼굴 그리고 목 그리고 접히는 부분 팔다리에 주로 심하신 거 봐서는 성인용 아토피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한 원인은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환경의 영향을 지금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어렸을 때는 주로 이제 음식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점점 성인이 돼가면서 환경 독소라든지 건조한 환경 이런 것들이 또 피부를 좀 상당히 뻣뻣하게 하고 가렵게 하고 그것이 결국 이제 피부 장벽을 더 많이 깨뜨리는 거죠. 이름도 생소한 피부 장벽, 들어는 보셨나요? 피부의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얇은 층을 말하는 피부 장벽은 수분과 영양 손실을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는데요. 피부 장벽의 기능이 약화되면 수분 손실이 심해져 아토피와 건선 등 각종 피부 질환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피부 장벽 손상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환, 아토피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엔 무엇이 있을까요? 자녀의 아토피를 특별한 방법으로 호전시켰다는 김현진 주부를 만나 그 비결을 알아봤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했나요? 얼굴에 진물, 그 다음에 귀 접히는데 오금이랑 발목, 종아리 등등 좀 많이 심했었어요. 사실 지금도 좀 속상하고 그런데요. 그때는 정말 진짜 울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래도 정말 너무 잘 된 게 예전에 비해서 상태가 굉장히 많이 호전됐다고 들었거든요. 비법이 뭔가요? 피부 관리도 받으면서 그다음에 침구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 습관적인 것들을 많이 바꿨어요.
그 이전과는 달리 더 많이 신경도 쓰고 있습니다. 아이를 위해 생활 습관을 전부 바꿨다는 연진 씨. 그중 가장 먼저 바꾼 건 아이의 피부에 닿는 옷과 이불인데요. 화학 섬유가 들어간 제품 대신 100% 면재질로 선택했다고 합니다. 또 일주일에 한 번은 55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세탁을 해 살균까지 철저하게 신경 썼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2번 환기시키는 건 물론이고요. 건조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거실 한켠에 빨래도 항상 널어둔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목욕은 하루에 한 번 샤워를 사용하지 않은 채 미지근한 물로 해주는 게 좋고요. 목욕 후에는 구석구석 보습제를 발라 피부의 수분을 촉촉하게 유지시켜준다고 합니다. 이때 보습제는 3분 이내에 발라주는 게 좋다네요. 또 실제 피부과에서 사용되는 검사 장비와 동일한 성능을 가진 기기를 이용해 아이의 피부 상태를 수시로 체크한다는데요. 사용법도 간단하고 검사 결과도 그때그때 정리가 돼 피부 상태를 관리하는 데 용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사용해 봤는데요. 피부에 기기를 대고 버튼만 누르면 검사 끝! 정말 간편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제 피부 상태는 어떨까요? 나름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건조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앞으로 관리를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좋은 게 지금 살펴보니까 꼼꼼하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앞으로 저 이렇게만 관리하면 수분 미녀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겨울철 피부 관리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겨울철에 이 기후가 아무래도 건조하고요. 그리고 또 상당히 또 춥고 하기 때문에 실내 환경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실내 환경 온도를 한 21도에서 한 22도 정도로 조금 낮춰주시고요. 두 번째는 목욕 습관인데요. 피부에 묻어있는 그런 노폐물과 땀을 적절히 제거하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햇빛이 적다 보니까 비타민 D 형성이 상당히 적습니다. 비타민 D 음식을 적절히 드시거나 비타민 D 제제나 그리고 비타민 D 주사를 적절히 맞아서 치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부에 악영향을 끼치는 겨울 날씨. 하지만 생활 습관만 잘 바꾸면 피부 장벽도 강화시키고 건강한 피부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자고요. 스튜디오에 한은지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영상 봤는데 제 주변에도 보니까 아기들 아토피 질환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던데 저런 기계 있으면 관리하기 참 편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쉬웠던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직접 사용해 보니까요. 이 피부 상태를 그때그때 꼼꼼하게 체크해 볼 수 있어 일단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요, 무엇보다 또 저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요즘 많이 건조해지고 있는데 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스럽잖아요. 네, 그때그때 정말 자세한 진단 결과와 함께 해결책까지 제시해 주니까 피부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저 같은 남자들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네. 남녀노소 누구나 다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